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하기 전부터 우리 지호님은 이제 조금 관여가 돼 있었고요. 네. 윤 대통령의 이제 이 정계 입문 시작부터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지켜봐 왔고 이제 그 대통령 만드는 이제 당선되기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법치주의 정신들 또 정의로운 어떤 이 정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어벤져스도 그렇고 많이 높이 평가를 했고 또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대선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유례없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의 모든 동에서 아마 이거 처음일 겁니다. 모든 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 이기는 정말 초유의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되다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준석하고 막 헤어지고 막 이런 막 아주 요동을 치면서 대통령의 어떤 이 좀 독선적인 그 통치 스타일이 이제 부각이 됐고 또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뭐 등등 뭐 많은 뭐 있었습니다만은 지원님 보시기에 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뭐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관련하고 얘기하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 대선에서 0.73% 이긴 후인데 네. 그 내가 한 10% 이겨야 정상인데 0.73%밖에 못 이긴 거 봐서는 이게 뭐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되기 전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했죠. 나중에는 4명으로 압축돼서 결선을 치르지만 처음에는 9명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방금 전에 스카이데일리 그거를 꽉 물어버린 황교안 후보였어요. 맞아요. 그 황교안 후보는 뭐 TV 토론 뭐 이럴 때마다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부정선거가 다른 있죠. 이슈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오로지 부정선거 그만 쭉 하면서 타 후보들에게 당신 입장은 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TV조선 토론 때였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을 동의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의심할 만한 뭐가 좀 약간 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애매하게 좀 그 여운을 남기는. 네네. 근데 다른 후보들은 뭐 하태경, 뭐 홍준표까지 심지어 유승민 뭐 가차없이 뭐 부정선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는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조금 묘한 여운을 남겼어요. 네. 그런데 그럼 실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 선거와 관련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검찰총장을 2021년 3월 4일에 이제 사퇴를 하고 집에서 치과하는 기간 동안에 4월 7일에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윤 대통령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었는데 네. 이 부정선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90% 이상은 사전투표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사전투표가 이게 원흉이다. 지금 뭐 핵심이 사전투표라고 네, 그죠? 부정선거 음모론의 90%에서는 사전투표인데 그럼 그때 오세훈 그 출마 때 그러면 사전투표를 했을까 본투표를 했을까?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를. 그때 왜 윤기중 교수님 지금 자꾸 하셨지만 네, 맞아요.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을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했다. 맞아요. 그 예.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본인 선거인 2022년 상구 대선 때는 그럼 사전투표를 했을까 본투표를 했을까? 사전투표했어요. 네. 사전투표했어요. 그리고 작년 4월에 그 사구 총선. 네. 그럼 부산 가서 사전투표했죠. 부산 그 강서구의 명지일동 그 네. 주민센터 여기는 2번이나 가서 사전투표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행동으로 보면 다 사전투표를 최근 선거에서 본투표를 안 하고 쭉 사전투표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이 부정선거하고 또 부실선거는 좀 다르잖아요. 네.
선거 관리에 좀 부실이 있었다 음. 하는 것과 뭐 본격적인 조작이 이루어져서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의 부정선거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른데 사전 투표를 꾸준히 하는 거 봐서는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다 친한 사람이 당시에 이제 선거 끝나거나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축하 전화를 했더니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지만 아니 선거 끝난 다음에 아유 뭐 축하드립니다 이제 예, 이야기 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단박한 반응이 뭐냐면 이거 부정선거였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우리가 10%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0.73%밖에 못 이겼다. 그 제가 들은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네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명태균의 이제 여기 개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그 윤 대통령한테 제공을 해왔잖아요 대선 때. 그때 이제 이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보면 대부분 10% 차이로 맞습니다. 이기는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당시 대표도 맞아요. 상당히 그 이 10% 차이로 이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큰 소리 해왔어요. 쳤죠. 10%로 이긴다고 이준석 당시 대표 큰 대표가 소리 이렇게 쳤죠. 이야기를 해왔고 네. 본인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딱 개표가 터지는 날 이준석 대표 그때 완전히 얼굴이 흑빛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10% 차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왜 0.73이야? 라고 해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언론사들이 그동안 이 공개되지 않는 즉 이제 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깜깜이 기간. 그걸 쭉 이제 여론사를 보니까 당시에 그 이제 저 윤 대통령 관련된 이제 그 이제 JTBC 네. 그때 보도 뭐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있고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때부터 여론조사에서 급속도로 좁혀져 온. 그 아마 그 기억나실 겁니다. 네, 기억납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한 그 정도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네. 그 이 깜깜이 기간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거의 요렇게 크로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딱 선거 전날 딱 걸리면서 이제 이기는 날이었거든요. 그게 그때 뭐 이제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저 장난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자. 네. 그래서 윤석열 커피다.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었고 그 저 대장동 그 개발에 종잣돈 역할을 한 그 네.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된 돈인데 그 불법 그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을 그때 딱 잡아쳐놨으면 네. 됐었는데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근데 윤석열이 조우영이 찾아가니까 오히려 그래 커피 한 잔 타주고 보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 대장동 게이트는 네. 그걸 가지고 그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짜고 뭐 JTBC, MBC, 뭐 뉴스타파 네. 뭐 해갖고 쫙 하고 있으면 이제 이재명 패거리들은 쫙 대기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그게 퍼나르고.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오면 여기저기 퍼날르고 네.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도 그런 하고 이제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네. 분명히 그렇게 이제 좁혀져 왔던 예, 단계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조금의 의심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뭐 선거가 뭐 사실은 다 이겼지 않습니까? 네. 보궐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사실 부정선거가 싹 들어갔어요. 그 저기 왜 들어갔냐면 그리고 3구 대선은 겨우 그렇게 얘기했다지만 네. 6일 지방선거는 압승을 압승을 거두지 했죠. 않았습니까? 9개 광역단체장 네, 이겼죠. 압승을 거뒀지. 서울 전 지역 이겼죠. 이제 서울 뭐 485개인가 전 행정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다 이겼어요. 네. 다 이겼는데 그럼 그때는 그 무슨 선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부정선거예요? 그 무슨 선거죠? 그러면 중국인 해커들이 그때는 뭐 쉬었나요? 휴가 그냥 좀 농땡이 쳤나요? 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네. 부정선거였다면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걸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또 여론이 뭐냐면 이제 그때는 오세훈, 이준석 뭐 등등 이제 연대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연합이 형성이 됐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중도층까지 선거연합이 형성이 네.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 보수 여권이 기대를 키웠던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중도층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오시면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요.
전구의 전동에서 이긴 경우는 아마 처음입니다. 유사일 일 없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럼 이걸 부정선거했다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 그럼 이거 부정선거했네? 네. 라고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인 해커들이 농땡이 친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이라는 게 그러면 이 부정선거라는 걸 딱 주장하게 되면 그 많은 여론조사와 그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 많은 민심과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번에 뭐가 일어났죠? 대통령이 이제 뭐 이준석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다가 이제 네. 그 중단하고 사실 도어 스태핑 중단이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과 언론 관계가 완전히 끊겨지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 사실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언론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저녁 자리를 갖습니다. 네. 주요한 언론사들하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뭐 편집국장단이나 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자리를 갔는데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적게 가진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 그럼요. 안 만났습니다. 네, 거의 언론사를. 안 만났죠. 그리고 대통령실 기자들하고도 일체 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수석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회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언론들하고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대통령이 이 장막을 치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언론사에서 사실 이 명품백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기존의 언론들은 안 들었습니다. 이거 레거시 미디어들은. 네. 근데 계속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야당이 막 공작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김 여사의 명품백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보수신문 조중동도 적대시하는 대통령의 그런 이제 모습이 그때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부정선거론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작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 굉장히 그 2차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2020년 4월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황교안 대표 시절에 네, 네. 치른 선거 음. 주로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작년 4월 총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치렀던 선거 그때 뭐 부정의 뭐가 정황이나 뭐나 뭐 이런 거 별로 제시를 못해. 그러니까 도대체 부정선거라는 게 언제 몇 년도 무슨 선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 몇 년도 무슨 선거라면 작년 4월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당신들 한번 내보라면 지금 전 그 보신 적 있어요? 네. 작년 4월이 부정선거였다라고. 그러니까 2020년 그 4월 그때 황교안 체제에서 치러진 거는요.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갖고 뭐 소송만 해도 뭐 120 몇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120 몇 건. 그게 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요. 기각 내지 네. 각하가 됐어요. 예? 증거 불충분, 뭐 증거 부족, 뭐 또는 뭐 사실과 다른 오류, 뭐 등등. 근데 작년 4월과 관련된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작년 4월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그 선관위 그 뭐죠? 네. 그 내부 채용 문제, 채용, 세습 네. 채용 문제 뭐 되면서 그때 그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선관위가 처음으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네. 예.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 보안 조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점검을 했대요. 보고도 받고. 선관위 그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에 그 뭐 미흡한 부족한 그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다 보고를 받았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작년 4월 선거 그러니까 요번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 발동 사유로 부정선거를 들었다면 적어도 작년 4월 그죠? 네. 작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의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그쪽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의원직을 다 몰수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확 바뀐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대통령이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그거 전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저작년 12월 달부터 대통령이 이제 이 사적으로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 이거 야당의 이거 횡포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거 말이야, 이 싹 쓸어버리고 저기 뭐 광화문에 탱크 몇 대 갖다 놓고 뭐 이런 갖고 싹 쓸어버렸는데 참에 사실 그때는 그걸 들었던 사람들도 그냥 대통령이 워낙 화가 나니까 야당의 공세에 화가 나니까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그런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계기가 됐던 게 아까 현정님이 얘기하신 명품백 문제. 네. 그다음에 그 김여사 특검 문제. 특검 문제죠. 이런 거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들을 제가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의 어떤 자리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말이야 광화문에 탱크 몇 대 갖다 놓고 그거 뭐 쓸어버리고 뭐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그 밥자리가 꽤 이제 술이 좀 얼큰하게 들어갔을 때였대요. 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인사들이 아무리 뭐 그냥 그러시는 거겠지 화가 나서 그냥 다 넘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3월 달, 그러니까 총선이 이기 전부터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실 핵심 측근들에게 이거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선거 지금 40총선의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생각했다는 거하고는 또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총선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총선에 대한 책임론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론과 대통령의 책임이 거의 뭐 70% 80%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종섭 문제라든지 명품백 문제라든지 황상무 문제라든지 의대중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고 대파 논란 등등 그렇죠. 있으면서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것들이 총선 패배에 이어졌다라는 주장들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대통령은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전국에 26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민생 토론회하고 공약도 맞아요. 다 발표하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리고 그때 여론은 기본적으로 그때 엄경영 씨라고 있잖아요. 별명이 엄문어죠. 엄문어라고 계속 이 사람은 샤이 보수가 있다 그러면서 150석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나 뭐 등등 이런 정무석실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갖다 주면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저 엄경영 씨가 말이야. 이거 150석 한다고 샤이 보수가 했다고 그러는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이제 홍영님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맨 마지막에 이제 100석 안팎이다. 이제 3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저 보고서를 내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됐고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이렇게 100석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은 신뢰를 안 했다는 거죠. 맞아요. 무슨 소리냐? 네. 무슨 소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때부터 특히 이제 이런 이 부정선거에 꽤 이제 심취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 어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당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주장은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공약도 많이 발표가 했는데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거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졌느냐? 이유는 부정선거다. 그리고 거기 책임은 또 한동훈한테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주장했잖아요. 근데요, 그 작년에 이제 4월 총선 때 참패하고 나서, 근데 작년 4월에 그 선거관리 시스템이 그전 선거하고 한 가지 바뀐 게 수검표 있습니까? 하나 했잖아요. 이 개표를 이제 쭉 투표 분류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기호 1번 해갖고 그쪽 다 분류가 되고 그전에는 그 분류한 거를 바로 그냥 집계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거를. 근데 그 투표 분류기가 한 거, 그게 이제 전자개표 아닙니까? 전자개표인데 그 전자개표만 할 게 아니라 수검표를 하자. 손으로 직접 그걸 검사를 하는 검표를 하자. 그러니까 도입이 됐죠. 1차 전자개표, 투표 분류기에 의한 전자개표가 있고 2차 수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쪽 난에 이제 뭐 이 전자개표한 거 기호 1번 아무개 몇 표, 기호 2번 아무개 몇 표 이쪽 딱 쓰고요. 그 옆에 이제 수검표 있잖아요. 수검표를 해봤더니 뭐 또 몇 표 몇 표. 그 대조를 할 거 아니야. 네. 대조에서 차이가 나면은 그거를 어떻게 거기다 그 저 관리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정하고 하는 건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한 거랑 수개표한 거랑 차이가 났다. 이게 뭐 부정선거라고 의심될 정도로 많이 뭐 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기존 매체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일체 이제 다루지도 않고 그렇죠. 방송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부정선거 쪽에 무게를 실었던 유튜버들하고 이제 굉장히 아마 이 의존하게 되고 가까워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고성국 TV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승희의 따따붙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대통령이 보면서 실제로 지인들한테도 이거 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뭐 그라운드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마 대통령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또 특히 뭐 이 대통령실 뭐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도 대통령 좀 이 유튜브 안 보게 할 방법이 없냐 뭐 그런 걸 물을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그 유튜버에 심취했던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그다음 총선 이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대통령이 이 유튜버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무슨 제의를 했냐면 이 유튜버들이 기존 언론들 믿지 마라. 못 믿는다. 자, 이제 유튜브들하고 같이 하시자. 그리고 그러면 유튜브 합동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 토론회를 하자.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좋다. 그거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유튜버들하고 대통령이 어디 프레스센터 이런 데서 합동으로 뭐 어떤 토론회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언뜻 듣고 이렇게 되면 기존 매체들하고도 다 척을 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참모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조중동조차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언론지상에서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극우 유튜브를 대한 언론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 언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게 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에서 이런 생각을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가져왔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존 매체들은 이제 불신을 하고 유튜버의 어떤 주장들, 오죽했으면 이제 그 지난번 관저에 있을 때 들어왔던 의원들한테 그 보지 말고 저기 저 유튜버 잘 봐, 거기 잘 정리가 돼 있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면서 결국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사설이나 칼럼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좀 정치에 대한 것들을 제발 좀 변화 있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정치란 게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라는 게 결국 대화 타협으로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국민 여론을 잡아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게 이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에 져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대통령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걸로 대통령이 이제 빠져들었던. 그러니까 선거를 그때도 사실은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만 대통령한테 뭐 지원님도 그렇고 이 선거를 이기셔야 된다. 딴 거 없다. 반드시 이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이겨서 의석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윤 대통령 참모들이나 측근들이나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때마다 뭐 선거 지면 어때? 뭐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런 이 기조를 대통령이 유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작년 4월 총선에서 일당 뭐 과반 일당은 못됐다 할지라도 한 130몇 석 얻었다. 그럼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까요? 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총선 의석수를요. 국민의힘이
한 뭐 130 몇 석 정도 얻었으면 좀 비상계엄 안 했을 거라고 네. 봐요. 저렇게 마구잡이로 뭐 탄핵 공세하는 것도 좀 이 의석수가 워낙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 이제 폭주가 있었던 거고, 더더군다나 일당이 됐으면 아예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이 됐으면 이재명의 그 줄탄핵이 뭐 안 되는 거고, 네. 안 통하는 거고, 그럼 뭐 비상계엄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총선을 이겨놓고 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 뭐 이리저리 꾀도 내고 뭐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과 이 묘수들을 다 써서 총선을 이겨놓고 봤어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문제로 발생한 특검 문제도 네. 그냥 특검 자체가 위헌이 되고 거부하기보다는 총선 이후에 그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거 하자는 건 너무나 속보이는 이게 정략적 그 공세 아니냐.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로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뭐 그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다룰 시기가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그 유권자들 볼 때 저 사람들은 그것도 열려 있고 뭐가 있구나. 근데 무조건 무자르듯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뭐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지금 그래 2,000명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 그때 예를 들어서 뭐 1,500명, 1,000명 그때 말이죠. 뭐 그 의료계에 참 책임 있는 그 비중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1,000명, 1,500명 정도 하면은 이렇게 타협이 타협할 수 가능할 것 있다. 같다. 그 구체적인 그 안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거 조금만 그렇게 유연하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원이 대통령에게 이제 이 선거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선거 이후에 수용 검토하자. 그러니까요. 이런 안들을 이야기를 했고 뭐 그때 심지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일부 참모들이 아니 그거 어차피 선거 끝나고 이기고 나면 그것도 그때 되면 그냥 흐지부지 하면 되는 거니까. 선거 이기고 나면 김건희 여사 특검 뭉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된다. 그거 뭐 이렇게 그 선거용으로 이거 어차피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완전히 또 180도 바뀌어서 절대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문제도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강행하시면 우리 선거 다 집니다.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에서 당시에 발표문을 할 때 당시에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연설문 딱 쓸 때 너네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지금 그 51분 담화로 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선거가 완전히 막판에 정말 서울 지역의 아슬아슬했던 지역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뭐 그런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뭐 그래서 이제 100석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뭔 소리야? 140은 돼.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부정선거 때문에 질 거다 이런 상황 인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 과거 이야기를 뭐 헤집어서 뭐 하냐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오기까지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 이거를 좀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이 잘했다 뭐 이런 것들 주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요. 수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가자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무조건 뭐 대통령이 한 게 다 옳다, 비상계엄이 옳았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있었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비롯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에 지금 현혹이 돼서 그냥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이겨? 그럼 나중에 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또 이거 부정선거야라는 핑계를 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부정선거라는 건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왜 졌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라는 게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반드시 누가 이기라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이기는 거 못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해서 이긴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지방선거 잘해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부정선거로 이야기를 안 해요? 진 선거만 부정선거. 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이 이긴 선거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안 해요. 예를 들면 2021년 3월 9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18% 대승, 저 박형준 시장도 뭐 20%뭐 20몇 %인가 대승. 그 대한민국 1, 2위 도시의 그 시장 선거 그렇게 됐는데 그건 무슨 선거입니까? 부정 선거입니까? 아, 뭡니까? 그때 선거. 그다음에 2022년 6일 지방선거 대선 거둔 거. 그거는 뭐라고 안 하면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요. 정확한 사실이 뭔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해줘야지만이 앞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제 지금은 어떤 현상이 보면 야 듣기 싫어 이야기하지 마. 그런 거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 그러다 보면요 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쭉 해드린 이유가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지. 야, 무슨 소리야. 듣기 싫어. 이재명만 안 되면 돼.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 뉴스들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옳다. 정신승리. 세상에 정신승리 해갖고 지금 뭐 되는 게 있습니까?